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신탁의 이익의 증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법 33조 규정인데 신탁의 이익의 증여 이 부분 신탁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 부분을 통해서 증여가 발생될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해서 신고 건수가 많은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신탁법에 의해서 요즘 보니까 신탁을 이용해 가지고 절세를 하거나 신탁을 이용해 가지고 또 많은 방법에 유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리 신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절세 수단으로 아니면 우리 상속 재산이라든가 증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자가 관리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에 맡겨가지고 이 부동산이라든가 금전을 몇 년까지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탁을 이용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쩔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의 이익의 증여는 신탁은 이제 위탁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어야 되죠. 수탁자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신탁회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증여자죠. 부동산이라든가 금전을 신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여기서 나오는 이 부동산이라든가 금전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면 증여가 과세될 리가 없죠. 본인 맡겨놓은 에서 이익이 창출된 거 가져오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여기서 부동산이나 금전을 맡겨놓고 신탁회사가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출이라든가 이익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이렇게 가게 한다. 그러면 신탁회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겠다. 이게 이제 상증법 규정입니다. 여기서 갈 때는 이 수익자가 그러니까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자녀가 이게 매년 나오는 수익을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맡겨놓은 금전이라든가 부동산 원본을 증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신탁 계약에 따라서 원본을 자녀에게 줄 것인가 수익만 주게 할 것인가 그런 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증여인데 그러면 증여 시기가 이제 증여 시기 언제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를 할 건가? 증여 시기 중요하죠. 증여 시기는 원칙적으로 보면 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이 될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맡겨놓은 것이 이게 여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관리비 빼고 이익이 난 것을 자녀에게 지급할 때 이걸 증여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면 위탁자가 맡겨놓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망일에 이제 상속재산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급 약정일까지 지급을 안 했다. 그럼 지급 약정일이 증여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요. 여러 번 나눠서 지급을 한다. 매년 1,000만 원씩 10년을 증여를 한다. 이런 약정이 돼 있다. 그러면 최초에 지급하는 날 증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미리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받게 됨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저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서 최초 지급을 받을 때 한 번에 증여세를 과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받지도 않고 미리 선보로 증여세를 먼저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수익자가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지 수익자가 증여세 낼 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증여세를 또 그 아버지가 대신 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재차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증여가 됐건 간에 그 수중자 그러니까 증여재산을 받는 자가 증여세 낼 부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증여세 뭐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떤 재산으로 증여세를 낼 것인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많이 앞으로 확대될 것 같냐. 즉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 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이 재산을 항구적으로 뭐 잘 관리를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많거나 아니면 이 재산을 위탁자 입장에서는 내가 상속이 개시가 되더라도 이 재산을 자녀가 뭐 팔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장기간 그 생계 안정을 꾀했으면 좋겠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 자녀가 관리 능력이 없다. 이걸 이제 이 부동산을 줘서 이 자녀가 관리 능력이 없이 이걸 뭐 어디다 저당을 잡히거나 사업하거나 뭘 해서 이 재산을 바로 뭐 이렇게 훼손시킬 우려가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신탁 회사를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남이 관리를 해주니까 좀 좋은 신탁 회사를 에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단점이겠습니다만은 위탁자의 그런 욕구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신탁 회사에 맡기는 거 이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요즘 보니까 이제 유언도 이렇게 신탁 회사를 통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요즘에는 새롭게 많이 뭐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좀 신탁업법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신탁에 관련된 이익 증여 이것은 실무적으로 잘 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상점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 유의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